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안녕입니다. 저희 가죽 잠바가 소리가 좀 나는데. 아, 그래요? 찌끔찌끔 나죠. 안 움직여야겠네. 안 움직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액션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액션 안 하고 최대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사실 어제도 너무 길어가지고. 네, 계속 길어져서 짧게 얘기할게요. 서로 짧게. 알겠습니다. 자, 일간기고스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일단은 TV조선에서 비례용 위성정당 꼼수의 책임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TV조선 신통방통 3월 22일 방송에서 귀태 선거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지우 정치평론가가 말한 건데요. 아수라장 여야 모두 혼동의 주범이자 4+1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귀태 선거법이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귀태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2번이나 제지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막으로도 시청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고요. 결국 해당 발언은 TV조선 다시 보기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방송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질러 보고 말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자가 그건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자막을 넣어서 또 한번 사과를 하거나 하고 결국은 다시 보기를 삭제하고 유튜브에서도 삭제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심의에 안 올라가고. 네, 그렇죠. 자, 3월 2일 날 신통방통에서도 패널인 김종래 충남대 특임고수 이분도 또 막 아무 말 대잔치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 진짜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지적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이분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일종의 암거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내다바이를 당한 걸 이제서야 알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기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말이래요. 참. 진짜 급 떨어져서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참. 아무튼 이것도 어느 업계의 특정 언어인가요? 마치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우라카이 이런 것처럼 어느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쓰나요? 아무튼 내다바이를 당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진행자가 일종의 암거래 등 이런 말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다시 보기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 내에서 이렇게 진행자가 정정하고 그리고 문제 발언이 나오면 이 방통심의가 정정했잖아, 사과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리고 삭제도 했잖아. 그러니 괜찮아 하고 거의 문제 없음 또는 아예 상정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오래된 고정 패널이고요. 그렇죠. 이런 패널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말을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을 계속 출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정상 참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TV조선의 막말 출연자의 섭외를 멈추려는 의지가 있다면 방통심의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 정정하고 사과하고 삭제했다는 이유로 봐주지 말고 이런 적 많지 않느냐 당신들. 근데 왜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라고 왜 계속 출연시키냐 막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야기하고 엄중하게 심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최근 사례 3월 달 것만 2개 말씀드려서 그렇지 네. TV조선 아주 오래됐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 사건을 보도하는데 제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제목도 이상하고 보도 내용도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면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장애인 돕던 오빠가 N번방 그놈이었다. 장애인 돕던 오빠라는 말이 왜 쓰는 겁니까 도대체. 굳이 이렇게까지. 예.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신면 기사에서는 이런 사진을 썼어요. 조주빈이 여성 청소년으로 보이는 보육원생들과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 이런 사진도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해자를 미화할 위험까지 있죠. 예.
도대체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선정적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만 드러나는 사진과 제목들. 더 심각한 것은요. 3월 25일 어제입니다. 조주빈이 경찰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상한 말 했던 네. 그때 딱 조선일보가 온라인판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쌍따옴표로 왜 하필 우리 옷을 휠라 의문의 1패. 무슨 기사인지는 아시겠죠? 제목만 봐도. 조주빈 그러니까 휠라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왜 네. 우리 옷을 입었냐고. 휠라 조주빈이 입고 있던 휠라 옷에 집중해서. 네. 근데 더 웃긴 건 이 보도를 내고 몇 시간 사이에 휠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이걸 또 보도 제목을 바꿉니다. 조주빈이 입은 휠라 주가 폭등 의문의 1승. 몇 시간 만에 의문의 1패를 의문을 1승으로 바꿔서 끝까지 한번 조회수를 땡겨보겠다. 이 참담한 사건으로. 아니 진짜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신창원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용의자, 특히 주목하는 용의자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뭐 입었나, 얼만가, 뭐 얼마 잘 팔리나 이런 소리 계속하는 이런 식의 예전의 문법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저는 이 휠라를 입은 걸 보는 순간 바로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정말 진짜 휠라에서 왜 하필 우리 옷을 이런 말을 했을까? 그냥 기자가 굉장히 많이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제 썼는데 문제는 제일 웃긴 거는 그 다음에 의문의 1승이었다로 바꾼 게 더 웃기잖아요. 의문의 1패가 다시 의문의 1승이 되는. 진짜 주책을 떨고 있다. 아니 뭐 라는. 광고도 아니고 이거 뭐 아닌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휠라는 좋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한심해요. 아, 한심해. 참. 참고로 조선일보는 한겨레가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를 보도하는 동안 계속 보도하지 않다가 조주빈이 잡힌 3월 16일까지도 보도를 안 냈습니다. 그 이유가 돼서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 왜 하필 우리 옷을 휠라 의문의 1패 그리고 이어진 의문의 1승 이 보도는 진짜 기록에 남길 만한 보도 행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제 이걸 이걸 고치다가 그냥 끔찍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의 이런 범죄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가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런데 지금 휠라 1승 뭐 1패 이게 지금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어는 없지만 없어져야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정광삼 방심위원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기자협회보의 김고은 기자 기사입니다. 공천 신청 논란 정광삼 방심위원 유감이라며 복귀라는 제목인데요. 자, 현직 중에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공천 휴가 내고 공천 면접 보러 갔다 온 이분 정광삼 방통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복귀시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래통합당 후보도 안 된 분이 뭐 방심해 와가지고 이러고 있네. 이제 방통심의위원들은 자진 촉구를 자진 사퇴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냥 유감 표명. 유감 좀 그만 좀 해. 이제 유감이란 말만 들어도 진짜 막 주먹이 막 올라와. 맨날 유감이래. 진짜 100배 사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맨날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 유감 표명을 결국은 수용하고 위원회가 그래 그럼 앞으로 같이 일하자 이렇게 그냥 받아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의를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을 위원회에서 직접 해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이긴 해요. 이게 이상료 의원 때도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위원장이 최소한 대통령에게 건의 해촉해달라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아니 뭐 청와대 앞에서 1위시라도 하시든가 위원장님이.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방통심의가 2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정광삼 위원회 복귀 여부를 논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공식 회의에 참석한 전 위원은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하고 입당 없이 무당적으로 심사를 받기로 했으나 지난 6일 본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다. 제 행위로 인해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언제까지 회의를 회피할 수만도 없고 구체적인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재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재척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선거 나가려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내가 어쩌어쩌 할 때만 제척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딜을 또 해주시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강상현 위원장 등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심의를 했네요. 그죠? 네, 뭐 여전히 근데 정광삼 위원은 원래 예나 지금이나 네. 심의 과정에서 이상한 말씀하시기로 네. 정평이 나 있죠. 네. 최근 3월 25일자 이 심의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역시나 또 혼자 돌출 발언을 하시는데 이때 심의 대상이 뭐냐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더라라고 네.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 오보였어요. 에휴, 진짜 예. 좀. 에휴. 그래서 다른 이제 심의위원들은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코로나19 속보 경쟁하다가 오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재해야 된다. 의견 진술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의견 진술이 결정되긴 했습니다. 이제 네. 와서 해명해야 돼요. 방송국들이. 그런데 전광삼 위원만 우리 공천 면접 보러 갔다가 되돌아온 전광삼 위원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 취재 경쟁은 불가피하다. 현장 상황이라는 게 있다. 기자들은 태생적으로 속보 경쟁이 체질화됐다. 거의 모든 매체가 동시에 오보를 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기자들이 신천지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기가 어렵다. 신천지 아니,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사를 쓰지 안 말아야지. 써야지. 미치겠네 그걸 왜 정말. 쓰고 있어? 뭘 그냥 무시하고 가기가 어려워. 무시하고 가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무슨 약간 기레기 대표, 기레기 대변인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말 기자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 변호할 만한 걸 변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자꾸 변호해.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아니 너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맨날 신기해. 기자들은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결국은 기자 욕이야. 욕하는 거야. 항상 기자들은 원래 그렇대요. 이런 속보 경쟁이 네. 체질화돼 있다.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 기자협회에서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심각해요. 명예훼손으로 이거는 좀. 변호가 안 되고 욕인지 뭔지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아이고. 속보 경쟁이 체질화되지 않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목욕이잖아 이거. 네. 그잖아요. 무슨 소리야 예. 진짜. 자, 그래서 김재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6개 방송사가 보도를 했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방송사도 있다.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들에게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얘기죠. 안 한 데도 있거든. 그렇죠. 정광섬 위원이 말한 언론 관행은 이해를 하지만 방송은 달라져야 그렇지. 한다라고 말했고요. 전 이소영 의원 말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나 심의위원들 우리들 스스로가 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인 시각으로 방송사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늘 고민하면서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거든요. 그럼 내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하게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시민단체니까 우리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관행이라고 모든 걸 다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적절한 관행이다. 그러니 반드시 개선해라. 이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계속 정광삼 의원은 거꾸로 해서 뭐 기레기 대변인 원래 그렇다.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참 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뭐 허미숙 위원장도 재난 사태 때는 일상의 관행을 깨고 넘는 보도를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낙종 폐해보다 오보의 폐해가 더 크다. 그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만 쭉 했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 청주 방송 이야기인데요. 계속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것도 그 청주방송 단톡방 대책위 단톡방에 진짜 엄청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미디어오늘의 김예리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청주방송 홈페이지에서 이재학 PD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요, 청주방송이 이달 초부터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2년간의 방영부만 온라인 다시 보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전 방송은 안 보여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상하죠? 돈이 왜? 없어서? 2년까지가 왜? 왜? 뭐죠?
그쵸. 공교롭게도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이재학 PD가 해고당했거든요. 정확하게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시기가 겹쳐요. 네. 2018년 4월 이후의 방송만 다시 보기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저 너무 심하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막 그들이 아니야 우리 뭐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어떤 이유 2년 그냥 2년으로 우리 1년만 마음이 하시지 그렇게 왜? 됐어. 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어. 이게 이제 원래 방송사들은요 자기네 기록을 그렇게 지우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돈이 맞아요. 들어도 그거를 계속 그거는 사실 저는 시청자에 대한 의무라고도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의죠. 그리고 방송국의 역사입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왜 지울까요? 아. 왜 2년만 남겨뒀을까요? 그러니까 2년은 너무 또 짧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그치. 자기네 서버에 또 그 영세한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역량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2년은 너무 짧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지. 이런 데가 아무튼, 있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현재는요 접속 날짜로부터 2년까지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현재 홈페이지도 2년만 검색되도록 임시 설정을 해놨다고 하고요. 야.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10년대 초반 모든 방영분을 볼 수 있었고 열람 서비스도 그러니까 검색도 되고 열람도 되고 다 됐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PD를 지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보일 않는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당하네.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탁 받는 이야기 해봅시다. 예, 짧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반일 종족주의를 쓴 사람들 중에 이우연 교수라고 생각나십니까? 네네. 예. 우리 내가 살던 낙성대를 욕보이는 아, 분이시죠. 네. 진짜 좀 아우. 이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막 남기고 계신데 네, 이거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딸이 있다면 엠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냐? 엠번방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피해자들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피해자들도 반성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까지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분들의 입장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들 잘못은 모르겠고 심지어는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잘못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분들은 피해자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똑같은 시각인데 뭐 이에 대해서 굳이 뭐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우리도 오늘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진짜 막말이고 혐오 표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말을 언론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에요. 예,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발언이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왜 보도해주나 싶은데 지금 이우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우연 검색해 보세요. 엄청나게 다운표 따서 다 받았어서 제목으로 딱 뽑아가지고 보도했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보도 내용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그래 제목은 짧게 써야 되니까 다운표 쳤다 치자. 내가 읽으려고 들어가면은 팩트 체크 다 해놨겠지. 강하게 비판해줬겠지. 전혀 그런 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그 발언 다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보도에서는요.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는 이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라는 말도 있어요. 기사 내용이에요. 그냥 기자가 쓴 멘트 글이에요. 아이고 참.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거 상식적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것도 문법이지. 막말을 일단 전해줘. 그런 다음에 이 막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가해자 옹호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박사 말이 좋다. 맞다.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이 막말을 통해서 또 나는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목 새끈하게 뽑아가지고 다운표 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죠. 아예 보도하지 말고 완전히 아무 말도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냥 아무 무시. 말도 하지 마. 씹어. 그게 좋은가? 아니면 이거를 보도하되 강하게 비판하는 이게 어떤 문제적 발언인지를 제대로 다뤄주는 보도를 하는 게 더 나은가. 이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보도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오는 굉장히 많이 검색해보면 지금 이봉우 팀장 말처럼 엄청 많아요. 그런 90% 보도가. 이상이 그런 보도가 네. 아니고 그냥 받아쓴 보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보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보도를 할 거면은
최소한 이 발언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요. 비판적 논조가 굉장히 많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작은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기계적 균형이랍시고 양쪽의 의견이 이러하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한두 줄 붙여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아니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헛소리를 보도를 아예 안 하는 게 공익입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세게 비판하는 걸로 보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치인이나 공인 있잖아요. 그들이 한 막말은 다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도하되 비판적 관점은 아주 자세히 실어줘야 되고요. 막말일 경우에. 그게 아니고 일배나 또는 이분은 사실 일배에 가까운 좀 약간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일배처럼 일배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아직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치인이나 이런 분은 무슨 말인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분,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말하는 관종에 가까운 분들 있죠. 그렇게 안 유명하다. 그런 분들의 발언은요. 일부러 튀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안 다뤄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게 약간 결이 다른데요. 우리가 혐오 표현을 지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유명한 사람. 셀럽의 발언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지적해줘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유명한 사람 셀럽이라는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막 일베나 유튜브에서 막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도해서 얘기하면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 효과만 주지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서 약간 결을 갈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애매하죠. 왜냐면은 사실은 반유종족주의의 저자로서 유명해. 나름 유명해요. 그리고 이분은 이미 전력이 있어. 지금 위안부 문제로 혐오 표현을 했던 전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예전 일이 아니고 이제는 N번방 가지고도 또 한 번 사람을 완전히 정말 두 번, 세 번 죽이는 이런 발언을 했어. 그럼 이건 보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나오는 보도 행태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다운표 금지법이 빨리 제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베의 댓글 막 이런 건 보도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건 보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 자기 실명 까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정희 PD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확 보도해줘야 됩니다. 자기도 이름 까고 있으니까. 제목부터 비판으로 딱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화가 난. 네. 제가 아침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설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설마 이걸 보도를 했을까? 웬걸 거기서 이렇게. 보도는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어요. 기자들이 보기에. 이게 보도 가치가 있다고? 그렇죠. 와. 이렇게 나쁜 말을 했으니까. 진짜. 아니 최소한 지금 보도 대부분이 그게 나쁜 말이라고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쁜 말이라고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지 보도 가치는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정말 있다는 이해할 거죠. 수가 없네. 아무튼 예 그만하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댓글 좀 볼게요. 근데 저희가 댓글을 한 3회예요, 2회예요. 계속 방송이 길어가지고. 네, 그죠? 못 읽었어요. 그래서 몇 개씩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어제 방송은요. 어제 이봉우 팀장이 저널리즘 토크쇼 J 그 라이브에 가서 또 한 번 홍보를 해가지고 티셔츠 굉장히 홍보. 많이 오셨대요. 저희 구독자가 네. 500명 늘었더라고요. 네. 2,000명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한결님 저널리즘 토크쇼 보고 왔습니다. 웬만하면 채널 같이 쓰시지 그래야 구독자도 늘 텐데 무슨 채널을 같이 써? 저리토가 같이 쓰자는 건가? 아니면 뭐 우리 미디어 탈곡기하고 민원연하고 민원연 이렇게 같이 쓰던지. 예. 그걸 저희도 근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독자와 조회수 때문에. 막 제이 홍보하고 왔어요. 와 이제 2,000 찍나요? 찍었어요. 라고. 넘었습니다. 2,000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우리 저리톡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세상에 다들 너무 열심히 해. 김자정님은 새날 씀 등등등 여러 곳에 홍보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민탈기 화이팅입니다라고 눈물이 하셨습니다. 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예. 메이킷 그리고 염동휘님께서도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왔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딱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시민님께서 늘 비과학적이고 구멍 뻥뻥 조선일보 덕분에 오늘도 빵빵 터집니다. 기생충 박사라는 분 뜬금 조선일보 찬양 기사 보고 아침부터 많이 웃었는데 저녁까지 웃음 주네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서민 교수 이 글을 보고 막 손 떨렸어. 화가 나가지고. 서민 교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한때는 서민 교수를 무슨 언론학교 강사로 초빙하자라는 의견까지 그래요?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그 굉장히 이제 박근혜
칼럼부터 시작해서 지적하는 그런 이제 그 기사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시더니 이제는 너무 그 비아냥이 도를 비아냥이 지나치는- 아니고 이제 진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절독하셨죠? 절독하셔가지고 근데 또 그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욕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한 명을 잃고 한 명을 얻어. 그것도 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형원님, H킴님도 저리톡 보고 왔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헬로우 블랙잭님이 어제 미디어 탈곡기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좀 아프시겠지만 재미없었어요. 어떡해.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에 출연한 오윤혜 씨 같은 분을 초대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중간중간 그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미있고 쉽고 의미 있는 미디어 비평을 평범한 시청자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할 때 그 힘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시청자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자. 그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그죠? 평범한 시쳤는데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재미가 없으니 재미있는 분은 어떻게 좀 섭외를 해야 된다. 이거 재미가 없다. 아픈 지적인데 저희가 여러모로 고민해서 좀 재밌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이푸옹님도 저희한테 약간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 조주빈 같은 경우에 좀 악마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 악마화라는 거를 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비판, 성토라고 저희가 이해한다면 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만은 조주빈 개인만 문제인 것처럼 몰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동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797화의 댓글도 한두 개 볼게요. 일단은 댓글이 많았네요. 23개나 달려있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늦게 달려요. 이게 처음에 저리톡 나가서 티셔츠 보여줬을 때 여기로 오시고 그 다음에 보신 분들이 아마 이게 798화로 오시고 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 한 오늘 오후쯤 돼야 이게 막 노출이 돼서 그제서야 막 좀 조회수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오전에 노출된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예. 이거 댓글 너무 797화 많은데? 저희가 댓글을 못 읽어드려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네. 예를 들어 최유진님 N번방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그리고 언론부터 시청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이런 응원이 저희에겐 너무 힘이 되죠. 네. 조 사커보이님 조회수 400만 되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미래는 화이팅. 이게 감사합니다. 이봉우 팀장이 어제 가서 저희가 조회수 300밖에 안 나온다. 어제 저리톡에 갔는데 저리톡은 막 조회수 60만, 13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진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근데 좀 정말 홍보 그런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면 우리 안 만드는 게 나아요. 제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출연하는 게 나아요. 우리 그렇죠. 모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잘 되는 데 가서 출연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채널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늘어나야지 되죠. 그렇지만은 너무 그걸 조급하게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힘을 제가 빼세요. 조급하거나 조회수에 목매다는 사람은 원래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닌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 사실은 너무 그렇죠. 적으니까. 제가 또 용어 선택을 잘못했네요. 저희가 전혀 느끼지 않았고요. 예. 더 열심히 오늘 이 티셔츠를 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횟집아들님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전 이거는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로 기자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때 생존자 구출해서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사진 찍느라 못 가게 막고 시간 허비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역시 기자들은 변하지 않는군요. 기레기에서 요즘은 기덕이라고까지 하더군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 기자들은 손가락 장난만 하는군요. 기본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설 쓰느라 참 바쁘더군요. 그래도 탈곡기에서 일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그 초창기에 예전에 진짜 우리 300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댓글 읽어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날이 언젠가는 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댓글이 많아서 네. 안 읽어주는 그런 날이 올 날도 것이다. 오겠죠. 예.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네. 또 헛소리를 하며 예. 자, 그리고 안다미로님께서 추적단 불꽃 유튜브 꼭 보시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네, 저는 다 봤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파헤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죠. 네네. 이분들 영상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보시고
자, 미련곰탱님 팟빵 댓글 봤는데요. 이 티셔츠 추가 판매 계획은 없는 건가요? 했는데 이 티셔츠 몇 개 남아있는데 아 그래요? 아. 있어요. 근데 아마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고. 아니 사이즈가 몇 개 없어요. 맞아요. 네. 예. 아. 자, 노란색 메모지님은 봉우리 라이브 마지막에 한 말은 퇴근 직전 저에게 큰 웃음을 줬어요. 고마워요. 유튜브로 최초 공개할 때는 할 말이 많았는데 왜 퇴근하고 집에 와 저녁을 먹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흐흐흐 하셨습니다. 아 어제 좀 취했네. 이봉우 팀장이 캡처해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추하군요. 어제 또 뭐 정치권에 갈 것이냐 이런 말에 대답을 못 해가지고 자, 막판에 다음 댓글은요. 김한상입니다. 오늘 댓글 읽어주려나 기대감에 듣고 있습니다. 아, 마침 읽어드렸네. 네 내일 읽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아 이렇게 저리톡에서 저의 홍보를 굉장히 배려해 주더라고요. 네. 아니 어제 딱 가자마자 거기 촬영장에 들어가자마자 네. 머리띠 안 가졌어요? 머리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그래서 구독자가 2,3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번 하면 1,800명에서 500명이 뛰었어요. 휠라까지는 다 된 네, 건가요? 회장까지 했습니다. 신창원 여기까지도 다 녹음됐나요? 신창원 신창원 부터만 하다가, 하자. 네. 신창원. 박수 한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아 이게 아닌데 이건데 네, 이렇게 다시. 인사했어요.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왜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했지? 바보네. 난 인사를 안 했는데. 바보까지야.